파스타를 떠올리면 보통 한 끼 식사나 분위기 좋은 메뉴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성의를 제안합니다. 파스타는 인류가 남긴 가장 먹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한 가닥의 면에는 역사와 이동, 그리고 기후의 흔적이 겹겹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스타를 이해하려면 맛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구조는 4가지 층 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뿌리입니다. 고대의 곡물을 어떻게 먹기 시작했는지, 죽에서 반죽으로, 반죽에서 면으로 이어진 기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큰 가지입니다. 같은 반죽이지만 북과 남의 기후가 달랐고 그 차이가 재료와 형태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분기는 취향이 아니라 환경의 결과입니다. 셋째는 종입니다. 면의 모양과 소스의 조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형태는 소스를 만나기 위해 진화했고 소스는 형태에 맞춰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화학입니다. 물이 전분을 풀어내고 기름이 그것을 감싸며 열과 저어짐이 하나의 상태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파스타는 기후가 낮고 역사가 기르고 화학으로 완성된 하나의 거대한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파스타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계보를 하나씩 읽어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파스타의 뿌리가 갈라집니다. 아래에는 죽, 풀스가 있습니다. 모든 파스타의 조상입니다. 왼쪽은 오븐의 계보, 그리스의 라가논, 로마의 라가나는 얇은 반죽을 구워 먹던 것으로 현대의 라자냐와 생면의 조상이 됩니다. 오른쪽은 냄비의 계보, 사막을 건너던 아랍인들이 보존을 위해 국수를 말리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시칠리아로 넘어와 현대의 겉면인 스파게티가 되었습니다. 같은 반죽, 다른 환경이 두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북부입니다. 이곳의 밀은 단백질이 적고 부드러운 연질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쫄깃한 면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부 사람들은 접착제 역할을 할 달걀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그 결과 북부 파스타는 노란색을 띠고 식감이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알프스의 젖소에서 나온 버터와 진한 고기 소스를 곁들여 먹는 부유한 맛이 발달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척박합니다. 대신 아주 딱딱하고 거친 듀럼 밀이 자랍니다. 이 밀을 굵게 뺏은 게 세몰리나인데 이건 물만 섞어도 아주 튼튼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비싼 달걀을 넣을 필요가 없었죠. 남부 사람들은 이 반죽을 바닷바람에 바짝 말려 겉면을 만들었습니다. 씹었을 때 심지가 톡 터지는 알덴테의 식감은 바로 이 남부의 딱딱한 밀에서 탄생했습니다. 북부는 습도가 높아 건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죽하여 바로 먹는 생면, 파스타 프레스카가 발달했습니다. 북부의 연질밀은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달걀이 들어갑니다. 달걀은 접착제입니다. 그 결과 부드럽고 실키한 식감이 생기고 버터와 라구 같은 무거운 소스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야린, 탈리아텔레, 라자냐가 여기서 나옵니다. 남부는 지중해의 태양과 해풍, 기후가 만들어낸 파스타 세카, 즉 겉면입니다. 듀럼밀은 단단하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물만으로도 강한 글루텐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릴 수 있었고 보관할 수 있었고 알덴테라는 식감이 생겼습니다. 스파게티, 펜네, 타케리가 이 계보에 속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파스타, 속을 채운 파스타로 넘어가 볼까요? 라비올리나 토르텔리니 같은 이탈리아식 만두들입니다. 2024년 파도바 대학의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파스타를 생물처럼 분석해서 진하게 통수를 그려본 거죠. 연구 결과 이탈리아 만두는 크게 두 가문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반죽을 반으로 접어 납작하게 만든 라비올리 가문, 둘째는 반죽을 꼬아 입체적으로 만든 토르텔리니 가문입니다. 이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만두 문화가 북부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식당에서 가장 유용한 지식, 로마 파스타의 족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로마의 4대 파스타, 카초 e 페페, 그리치아, 아마트리치아나, 까르보나라. 사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첫 번째는 1세대인 원형, 카초 e 페페입니다. 치즈와 후추만 넣은 양치기의 도시락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에 해당하는 2세대, 그리치아입니다. 카초 e 페페에 고기인 관찰레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미식의 허리입니다. 마지막 3세대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리치아에 토마토를 넣어 붉은색의 아마트리치아나가 되고 그리치아에 달걀을 넣어 노란색의 까르보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녁 까르보나라를 드신다면 단순한 파스타를 드시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기술이 응축된 로마의 족보를 드시는 셈입니다. 파스타면을 확대해 볼까요? 좋은 겉면의 봉지에는 브론즈 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동틀로 면을 뽑았다는 뜻인데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스크래치가 많습니다. 반면 대량 생산된 테프론 면은 매끄럽죠. 왜 거친 게 비쌀까요? 거친 표면은 소스를 벨크로처럼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소스가 겉돌지 않고
면과 혼연일체가 되게 하는 기술, 그게 바로 표면의 과학입니다. 이탈리아 셰프들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 바로 만테카투라입니다. 파스타는 비빔면이 아닙니다. 소스의 기름과 면수의 물을 강하게 섞어 유화, 즉 이머션 시키는 과정입니다. 팬을 미친 듯이 흔들어서 공기를 주입하면 물과 기름이 섞여 마치 크림 같은 질감이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이탈리아 파스타 맛의 90%를 결정합니다. 알덴테는 덜 익힘의 문제가 아니라 면 내부 구조가 유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스타 단면을 보면 겉은 충분히 익어 부드럽고 중앙에는 하얀 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심은 씹을 때 저항을 만들어 식감을 분명하게 하고 소화 과정에서도 속도를 늦춥니다. 즉 알덴테는 맛을 과시하기 위한 조리법이 아니라 식감 소화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상태 정의입니다. 이탈리아의 파스타 분포는 취향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입니다. 북부 지역은 습하고 기온이 낮아 달걀을 넣은 생면이 발달했고 남부 지역은 건조하고 햇볕이 강해 듀럼밀과 물만으로 만든 겉면이 중심이 됩니다. 면의 두께, 형태, 표면은 소스보다 먼저 기후와 저장 조건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파스타의 형태는 조형물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알프레도는 크림 파스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전통적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리는 버터, 치즈, 면수, 그리고 온도 조절로 완성됩니다. 따뜻한 그릇은 재료가 굳는 것을 막고 갓 삶은 면은 전분을 통해 유화를 돕습니다. 이때 소스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현대 외식 환경에서는 변형된 레시피가 일반적입니다. 파스타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기후, 곡물, 저장 기술, 물과 지방의 화학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접시에서 마주하는 것은 면 그 자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파스타를 이해한다는 것은 레시피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읽는 일에 가깝습니다.